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건강 좋은 날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간질과 테니스 엘보 그리고 디스크까지 이 세 가지 질환의 공통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흔히 잘못 불리고 있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간질은 뇌전증, 그리고 테니스 엘보는 외측 상과염,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 정확한 질환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질환명을 아는 것도 치료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어깨나 허리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질환명에 따라서 전혀 다른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질환명에 따라서 알면 수많은 건강 정보 중에서도 내 증상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예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은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질환명에 따라서 편견 극복과 치료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오늘의 주제 역시 정확한 질환명보다 별칭이 더 익숙한 경우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50견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낮은 기온에서 어깨의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겨울철에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더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환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50견이라고 많이 불린다고 하던데요. 유착성 관절낭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깨의 개념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어깨는 몸통에서 이제 팔로 연결되는 관절인데요. 제가 기본적인 거는 모형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깊숙한 뼈부터 보시면 쇄골과 날개뼈라고 부르는 어깨뼈, 견갑골, 그리고 팔뼈라고 부르는 상완골로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개뼈와 상완골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연골과 연골와순이라는 조직으로 인해서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부로 우리가 인대 조직과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관절액을 그 사이에 가두게 되어서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바깥쪽으로 4개의 중요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근육이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가 가슴 근육, 등 근육, 목 근육 등이 어깨 관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손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에 알맞는 위치를 잡아주는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에 가장 움직임이 많고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깨는 기지개를 켜거나 머리를 감는 등 단순한 일상생활 동작으로 하루에 3,000번 내지 4,000번 정도의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자주 사용하는 만큼 어깨의 연골과 근육, 인대 등의 피로가 쌓이게 되고 퇴화가 빨리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많고 질환도 많은 편입니다. 네, 자주 사용하는 만큼 질병 발생의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50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네네. 그만큼 50견이 중년 어깨 관절 질환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50견은 주로 50대 생긴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 얼어 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어깨 관절의 제일 깊은 부위는 관절낭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50견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염증으로 두꺼워지고 쪼그라들고 달라붙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 정상 어깨 같은 경우는
하얗게 보이는 관절낭이 유연하게 풍부한 풍선 주머니처럼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유착성 관절낭염의 모형을 보시면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고 염증이 생겨 있고 그로 인해서 관절 주머니가 좁아지고 유착이 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고 관절의 범위가 줄어들고 수동으로 움직였을 때도 범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소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염증 질환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질환이 말씀대로 50대에서 주로 발생해서 50견이라 불린다고 했는데 요즘은 40견, 30견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네, 그 50견은 주로 50대에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최근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자세가 부족하거나 자세가 불량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칭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견이 아니라 30견, 40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누워서 장시간 한다거나 컴퓨터를 우리가 나쁜 자세로 오랜 시간 하게 되면서 50견 진단을 받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앞쪽의 인대는 구축이 되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뒤쪽에 있는 인대는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굳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젊은 층에서 발병한다는 걸 보니까 연령보다는 상황이나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착성 관절 낭염의 발병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특발성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고 혹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을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차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손목이 골절되거나 아니면 입원 기간이 길거나 그런 기간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에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칭이 부족하다는 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2차성으로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어깨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깨를 최대한 덜 쓰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어깨가 그걸로 인해서 어깨가 굳는 것을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특발성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가 단순한 노동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우리가 면역 질환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는 우리가 한 3% 정도에서 5% 정도 우리가 50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15%에서 2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이 손목 골절 이후 유착성 관절낭염이 잘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보기도 했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네, 그 어깨 관절 부상이나 장기간 깁스를 풀고 난 후에는 또는 입원을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견이 잘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손목에 깁스를 하고 2, 3개월 팔을 움직이지 못하면 관절이 굳게 되고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관절의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솔목골절이 있어서 부목이나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어깨를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짚어보고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 만약에 그렇다면 발생이 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단계별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50견의 주요 증상은 통증과 강직입니다. 강직이라고 하면 이제 어깨가 굳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증상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동통기라고 합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기간을 얘기를 하고 예.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외상이 있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심한 시기이고 특히 밤에 더 통증이 심하다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2단계는 동결기라고 합니다.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시기이고요. 통증은 점점 우리가 호전되는 소견은 보이지만 어깨가 굳어서 본인이 옷을 입을 때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굳어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시기를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 시기에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찰을 해도 특히 예를 들면 수동 관절을 해도 들어 올려지지 않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우리가 정상 범위의 50% 내지 70% 정도로 관절 범위가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단계 해릭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시기지만 꽤 걸립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우리가 서서히 좋아지는 시기를 겪을 수 있고 통증도 완화되고 관절 범위도 회복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예,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단계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못된 자세도 고쳐야겠고요. 또 과도한 어깨 사용도 지양해야겠습니다. 또 특히나 요즘 이제 40견, 30견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운동 부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유착성 관절 양염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골격 구조나 또 통증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진료와 또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례자분을 건강 좋은 날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날 아침을 깨웠던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은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7, 8년을 하다 보니 이런 통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통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깨가 그 전부터 많이 아프긴 했는데 참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통증이 너무 많이 느껴서 많이 놀랐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염증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셔서 치료를 받고 한약도 먹고 해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온찜질도 해보고 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진행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술한 왼쪽 어깨는 좀 최근에는 어떠세요? 통증이 많이 없습니다. 뭐 들고 돌아가고 하는 관절 범위는 좀 많이 좋아졌죠? 네. 밤에 아픈 거는 최근에도 좀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수술 전에 90도 정도로 네. 굳어있던 어깨가 지금 힘을 한번 빼보세요. 거의 180도 가까이 이 끝부분에서는 통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왼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기타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시다가 2주 전부터는 이제 밤에 이제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또 다른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깨 아픈 원인은 워낙 많지만 잘 때 아프다, 잠을 이루기 힘들다,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프다, 일어났을 때 많이 아프다. 밤에 아프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안 좋은 소견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팔을 드는 것도 제한이 있었고 팔을 들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모든 관절의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 후에 통증을 낮추고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좀 더 빠른 재활과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관절낭이 우리가 풍부하게 우리가 혹부리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들 때 유연하게 관절낭이 움직이면서 팔을 유연하게 들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오십견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구 돌기와 상완골을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풍부하게 두꺼워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소견이고 이 인대가 우리가 이름을 오구상완 인대라고 하는데 인대가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MRI 상에서도 오십견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대 바로 밑에 지방 조직이 있어야 돼요. 지방 조직이 있어야지 우리가 오십견 없이 좀 우리가 건강한 어깨 관절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대가 두꺼워진 상태에서 인대 바로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이 소멸된 상태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정밀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MRI 검사상 왼쪽 어깨관절 내부를 하얗게 감싸고 있는 염증도 발견했습니다. 이후 굳어있는 관절낭을 직접 절개해 이완시켜주는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관절낭이 넓어진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술은 70점만 해결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른 어깨 질환이랑은 다르게 수술 후에도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하고 관절을 풀어주는 재활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저희가 말씀하고 교육해드린 스트레칭이나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로 다시 어르신들을 위해 힘내기로 한 치료. 벌써 수술 치료 4개월 차. 재활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활동 범위가 가장 넓은 어깨인 만큼 재활 운동은 근력 향상과 활동 범위를 늘려주는 데 집중합니다. 수술 전에는 겁도 많이 났습니다. 하고 나서 통증이 조금 있긴 했는데 입원도 하면서 노수 치료도 같이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가벼운 거 이런 거는 조금씩 들기도 하고 걸리는 것도 되고 지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을 꾸준하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칭과 재활을 집에서 꾸준히 하면서 근력도 키우면서 좋은 어깨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수술 치료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수술 치료를 받은 사례자분을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사례자분이 처음에 어깨 통증이 나타났을 때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환과 비슷한 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십견인 줄 알고 병원을 찾는 상당수가 이제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 힘줄 회전근개 파열, 혹은 석회화 건염, 혹은 목 디스크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후유증이 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먼저 MRI를 보시면 왼쪽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염증이 퍼진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도움이 있어도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하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힘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졌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예.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을 많이 쓰는 노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세가 불량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힘줄이 퇴화가 되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 상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깨 운동 자체는 자유롭고 관절 범위가 제한된 소견은 보이진 않지만 급성 석회화 건염일 경우에는 골절이 된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일찍 병원에 오셔서 우리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기보다는 파스를 붙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통증이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라기보다는 밤에 많이 아프다, 아니면 잠을 들기 힘들다, 일어났을 때 너무 아프다, 그리고 통증 기간이 지속된다, 파스나 기타 치료로도 온찜질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찍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이제 팔이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근력이 힘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팔을 움직여도 제한이 심하다 할 때는 정확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밤에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팔이 들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간단하게 유착성 관절낭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하는 관절 범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팔을 저희가 들어보면 환자분들이 어깨가 굳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팔을 드는 것만으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팔이 굳었다고는 못 느끼고 다 들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 진단으로 팔을 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팔을 뒤로 돌려서 내회전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뒤로 내회전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쪽보다 어느 정도 많이 줄었는지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은 내가 흉추까지 팔이 올라오는 반면에 왼쪽 팔, 반대팔은 엉덩이까지밖에 안 올라온다. 흉추가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요추까지만 우리가 팔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젊은 세대도 사실 예외가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 간다면 어떤 진단 검사를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면 이제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증상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경력도 중요합니다. 치료 병력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통증이 지속되느냐, 호전이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할 것인지 정밀 검사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진찰만으로도, 그리고 환자의 병력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8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엑스레이나 우리가 MRI 등을 이용해서 증상이 심각하다면 힘줄 상태나 염증 상태, 그리고 석회 등은 있는지 등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50견의 경우에도 저린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목을 돌려보거나 우리가 경추 쪽의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별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예. 빨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치료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은 언제가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보셨듯이 우리가 단계가 있습니다. 50견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약하고 우리가 치료가 빨리 시행될 때는 우리가 큰 후유증이나 수술적 치료 없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통증이 있고 관절 범위가 줄어든 단계에서는 우리가 약물 치료, 혹은 우리가 주사 치료, 혹은 이제 재활 치료나 도수 치료 등 운동 치료를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통증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관절 범위가 심하다면 우리가 혈액 개선이나 조직 재생을 위해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해볼 수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통증이 너무 불편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흉터가 적게 남는 우리가 작은 상처를 2군데 내지 3군데 내게 되고요. 우리가 관절 카메라를 집어넣고 수술 레이저 기구를 집어넣어서 왼쪽에 보이는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고 염증이 생겨 있고 관절막이 좁아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굳어 있는 염증이 있는 관절낭을 이완을 하는 관절낭 이완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재활을 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는 환자분들이 보통 증상 통증 정도가 한 50%에서 60% 정도 감소됐다고 하시고 꾸준한 3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재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듯한데 그럼 수술 이후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스트레칭과 약물 치료입니다. 이제 약물 치료는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 등을 복용하게 되고요.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매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들고 뒤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우리가 관절 범위를 향상시키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6주째까지는 우리가 다시 염증이 생기고 굳는 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6주부터 3개월 정도까지는 근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관절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재활치료를 하게 되고요.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약해진 근력을 이제 강화하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어깨를 포함해서 관절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에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어깨 건강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과 함께 50견의 또 다른 이름 유착성 관절 낭염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 50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김태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태환 선생님의 신의 한 수 시간인데요.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유착성 관절 낭염의 신의 한 수는 브로콜리입니다. 네, 어깨 건강을 위한 신의 한 수로 브로콜리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화면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활기찬 어깨 움직임을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세계 10대 슈퍼푸드 브로콜리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는 방법은 중간 송이가 봉긋하고 줄기가 매끈하고 신선한 것이 신선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세척 방법은 브로콜리가 송이에 기름막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침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담궈서 20분 정도 식초나 베이킹 파우더로 함께 담궈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후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3번 정도 씻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를 보이는 브로콜리. 특별하게 소개해드립니다. 평소 식단 관리도 중요한 골관절염.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골관절염 예방과 증상의 진전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50견을 위한 신의 한 수, 브로콜리. 똑똑하게 공개합니다. 시금치보다 칼슘이 4배 이상 많은 브로콜리. 칼슘 섭취는 어깨 관절은 물론 건강한 척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평범한 브로콜리의 우아한 변신 첫 번째. 브로콜리 리가토니 파스타. 먼저 잘 손질된 브로콜리를 골라 살짝 데친 다음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갈아줍니다. 양파도 충분하게 볶아주셔서 맛있는 맛을
최대한 잘 우러나게 볶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는 맛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여기서 맛있는 꿀팁 하나 공개합니다. 파스타가 먼저 삶아질 경우에는 불지 않도록 올리브유에 조금 버무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칼슘 손실을 막아줘 골밀도를 높여준다는 사실. 치즈의 왕, 파르미지아노 치즈까지 더하면 완성! 보통 줄기를 많이 버리시는데요. 줄기에 영양가가 되게 많아요. 필러를 이용해서 벗겨주시면 좀 딱딱한 부분이 날아가서 드시기에 편하시고요. 브로콜리의 줄기에는 꽃송이보다 유익한 면역 성분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고 하니 버리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추운 날씨에 더욱 잘 어울리는 두 번째 메뉴 브로콜리 스프입니다. 약한 불에서 1분 이상은 볶아주세요.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시켜 세포의 노화와 각종 질병 예방에 좋아 보조 재료로도 메인 재료로도 모두 딱 맞는 식재료. 식탁 위 브로콜리로 건강하게 준비해보세요. 브로콜리 스프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요. 빵이나 바게트를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증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브로콜리로 오늘도 건강한 한 수 근사하게 배웠습니다. 네, 유착성 관절 양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신의 한 수는 바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브로콜리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겹반찬용의 채소 정도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메인 요리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십견은 대표적인 이제 노화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예. 브로콜리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섬유소가 매우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해서 골밀도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요. 비타민 K가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줌 정도 권장되는 정도입니다.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브로콜리를 평소에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무엇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질환이에요. 평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오십견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중간 정도의 증상이더라도 관절 범위를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그림처럼 수건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팔을 어느 정도의 참을 수 있는 통증까지는 거상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재활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팔을 안쪽으로 내회전시키는 이제 동작이 되겠고요. 세 번째 그림처럼 목을 옆으로 뒤로 움직여서 어깨 주변의 승모근이나 기타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그림처럼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팔을 외회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이제 굳어있던 관절낭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벼운 추나 도구를 이용해서 팔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제 시계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유착성 관절 양념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한 신의 한 수 앞서 브로콜리가 있었고요. 또 어깨 위안, 또 스트레칭 방법까지 김태환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보니까 집에서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밤과 또 낮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건강 투자를 위해서 10분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원데이원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예복을 입기 위해서 하루 평균 2시간씩 3개월간 PT,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름 전부터 운동 이후에 어깨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지고요.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지금 어깨 전체가 무겁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30대 예비 신랑 분이시고요. 어깨 주변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근육 운동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나 턱걸이 같이 우리가 체중이 부담되는 운동이 있다면 피해 주시고 운동량을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직 젊으신 남성분이시고 통증 기간이 보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운동량을 줄여보시고 스트레칭 위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1703님의 질문인데요. 올해 3살, 1살, 3개월 된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하루 종일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난히 안아달라는 둘째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번쩍번쩍 들어서인지 요즘은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똑바로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새 뒤척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누우면 몸이 편하지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 과사용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웠을 때 어깨가 우리가 뒤로 처지기 때문에 밤에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럴 때는 어깨 뒤쪽에 낮은 쿠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깨를 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사용으로 인한 염증은 따뜻한 찜질이나 스트레칭, 약물 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심한 통증만 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더라도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좀 무리가 가는 운동 그리고 일을 했던 사례자들이었고, 자, 다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로 20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이 줄만 보더라도 왠지 무리가 많이 간 분일 것 같은데 예전에 쌀 포대나 찜기를 어렵지 않게 옮기고 배달떡도 몇 박스씩 들었습니다. 요즘은 팔에 힘이 빠진 것 같고요. 한 달 전부터는 자다가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요. 신기하게도 낮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밤이 되면 어깨에 불이 난 것처럼 이 열감도 간헐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팔에 힘이 빠진다는 증상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증상인데요. 네. 특히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 남성분이라면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힘줄이 달라붙는 부위의 경화나 우리가 손상된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상 이상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힘줄 파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힘줄 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0323님인데요. 올해 60대 후반인 시어머니께서 팔을 들려고 하면 일정 각도 이상 들어지지 않고 자려고 누우면 머리와 뒷목에 압박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두통도 심해지고 눈동자도 욱신욱신한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1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이라고 걱정하십니다. 네. 네, 그 두통과 뒷목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 눈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십니다. 네. 우리가 일정 각도 어깨 관절이 움직임이 제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목, 즉 경추와 관련된 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허리나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증상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랑은 관련이 없고요. 목과 관련된 경추 디스크나 경추 척수증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추 진료를 반드시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고 또 다른 치료나 평소에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병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았던 유착성 관절 낭염은 관절이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라는 사실, 앞서 건강 온에어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50견의 또 다른 이름 유착성 관절 낭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깨 관절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게 남을 수 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온찜질 등으로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더라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우리가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정형외과나 의원을 방문해 주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착성 관절 낭염, 흔히 50견을 알고 계시는데요.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도움 말씀이 됐길 바랍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조치 건강 좋은 날, 오늘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죠. 유착성 관절 낭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